안녕하십니까.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형우 최선미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일석, 정혜문, 송혜진, 송진영, 박영수, 이정옥, 김희정 운영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장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심규협, 조인영 공동상황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덕진 대외협력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변 12구 이태원 참사 TF의 윤봉남 단장님과 김남근 고문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수습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을 보면서 저희 유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연하게 밝혀내어서 책임자들이 그냥 현재 있는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게끔 확실한 증빙과 물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게 책임을 지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굳게 우리 유가족들이 다짐을 하였고, 그래서 2기 운영진을 새로 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 그런 역할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민주당을 찾아왔습니다. 야당에서 저희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여전히 특별법을 부정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는 국민의힘당, 여당, 정부여당의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안지중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협이 구성이 되고 대책회의가 구성됐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육아협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 사퇴,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유가족들의 단식, 그리고 그 무더위 속에서 시청에서 우리 국회까지 걸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그날 계단에서 가족들과 대책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회의는 유가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오늘 또 대표님도 계시고 또 야당 의원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조속한 시기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영문도 모르고 또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일상을 영위하던 우리 국민 159분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생명은 누구한테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권력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꼭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파면을 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또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정치적, 도의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59개의 우주가 무너진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하고 또 분노했던 지점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하고 또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또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야말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인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자꾸 뒤안길로 숨기려고 한다, 밀어내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 말씀과 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순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2기 육아협 출범을 응원드립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또 유형우, 최선미 또 부위원장님과 또 운영위원님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수고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에 애쓰셨던 분들을 1기에도 하시고 또 2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1기 함께 하셨던 분들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이상민 장관 탄핵 그 기각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이 참사도 참사지만 참사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크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구청장이 석방이 됐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이 탄핵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를 보면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탄핵을 하거나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민 장관은 자기가 면죄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수해 현장에 나와서 재난에 대한 책임자라고 그렇게 다니는데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를 진상 규명하고 어떤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 행안위원장님이 정말 지금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굳은 의지를 갖고 이 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경 행안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 7월 달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사가 같은 유형의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좀 전에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오송 지하차도와 이태원 참사에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경고성으로 신고된 것이 묵살되고, 그 현장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또 끝으로 사후 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공통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거는 이태원 참사 같은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우리가 국조특위를 했습니다마는 국조특위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또는 여야 협상 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가 제대로 국조특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띄워서 전문가들이 여야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그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의 틀이 중요하다. 조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진상규명이 되고 진상규명이 돼야만이 사후 대책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8월 16일 날 행안위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현안 질의, 수해 문제부터 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고 17일 날
18일 날 양 이틀 동안에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것을 저희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안 심사가 제대로 돼야만이 이제 특별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특별법에 앞으로 많은 긴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축해서 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서 발효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